4년간 교제해온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40대 여성. 어느 날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 편하게 살고 싶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 여성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약 1년 뒤 이 여성이 믿기 힘든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교수님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난해 9월 30일에 전북 군산의 한 빌라에서 김치 냉장고에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 여성과 같이 사귀고 있던 40대 남성이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1년 동안 김치 냉장고에 이 시신을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발각이 되었을 때는 이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그 당시 교제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이 여성 대신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하. 결국 범행은 드러났고요. 남성은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돼서 현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인의 여동생 제보자에게 저 남성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 언니와 저 남성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였답니까? 일단 언니가 2016년에 이혼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생산직으로. 같은 회사에 다닌 남성이었고 먼저 이 호감을 표하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경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 남성이요. 그 두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진 예. 여성에게.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집에 인사드리러 오려가니까 긴장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씨가 좀 다정하다 싶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답니다. 자, 이 두 사람 2024년 6월 동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 언니 가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연락을 끊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남자랑 잘 살게. 자, 제보자 얘기, 동생 얘기 들어보시죠. 12월 달에 가족 단톡방에 엄청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나 이제 그냥 이 남자랑 잘 살 테니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글을 남기고 25년 1월 1일 날 그 채팅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가족들한테 원망을 하는 듯이 그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글이 너무 낯선 거야. 장문은 장문인데. 애들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둘째가 3월 달에 타학교로 옮겼어요. 엄마가 그래도 아이가 멀리 떠나는데 얼굴을 그때쯤은 봤겠지 싶어서 전화해서 엄마 봤어? 이랬더니 아니 엄마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등본이나 이런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같은 경우는 남자가 갖다 줬다 그랬던 거예요. 언니가 상환하고 2월 말까지 아이들을 보러 다닌 거예요. 남자 혼자. 자, 남매들과 연락을 끊었다. 이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자기 자식과도 안 볼 이유는 없잖아요. 자, 일단 동거 시작한 뒤에 문자가 왔는데 남성하고 자주 싸운다, 힘들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좀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김장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좀 뜸해지면서 나중에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어때? 이런 얘기하면서 이 급기야는 언니가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 단체 남매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대화방에서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섭섭하긴 해도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언니의 딸들 조카들한테 용돈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그 딸들, 여성 대신의 딸들을 만나서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니한테 무슨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언니가 형제들한테 이렇게 소원한 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딸들까지도 이렇게 안 만나고 그 동거 중인 남자가 이렇게 엄마 소식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너무 길어지니까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네, 가족들이 점점 불안을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남매들이랑 연락을 끊은 것도 모자라서 두 딸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오죽하면 딸들이 엄마 소식을 알고 싶어서 엄마 아이디로 인터넷 쇼핑몰에 로그인을 해서는 구매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둘째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고 언니랑 입원해라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아예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엄마의 이런 행동에 상처를 받은 첫째가 남성을 직접 만나서 내가 죽어야 엄마가 내 장례식장에 나를 보러 오는 거냐 울면서 이런 물음까지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참고 기다리던 제보자도 지쳐버렸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곧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거다라고 언니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여성에게 언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답장이 옵니다. 대뜸 실종 신고하려면 해. 근데 주식 통장은 걸리지 않게 해줘라면서 주식 통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후 여성은 딸에게도 이모한테 엄마랑 통화했다고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주식 통장 걸리면 용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이모한테 잘 지낸다고 얘기를 하냐. 나도 이 상황을 모르는데 이렇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언니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언니 실종 신고할래.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 실종 신고하려면 해. 근데 주식 통장은 걸리지 않게 해줘. 주식 통장? 이게 무슨 얘기지? 바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 뒤에 벌어진 상황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밖에 나가 있었는데 8시 넘으니까 일반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 찾았다고 말을 한 듯이 신고인데 뜸을 들이시길래 저는 언니가 우리 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보다 머뭇머뭇 하시다가 시신으로 발견했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오셔야 되겠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만 듣고 야, 세상에 실종 신고를 한 당일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니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20일에 언니를 살해한 겁니다. 살해한 이유는요, 주식 얘기를 하다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목을 졸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는 동거한 지 4개월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남성은 살해 다음 날 김치 냉장고와 대형 가방 그리고 탈취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서 그 마트에서는 더 큰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 온도를 영하 32도로 유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은요, 범행 이튿날부터 여성의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숨진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 명의와 또 이제 본인의 계좌로 돈을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또 이 숨진 여성의 카드로 여자 명품백과 골드바 등을 구입했습니다. 시신을 김치 냉장고에 영하 32도로 설정을 해놓고 또 다른 동거녀와 살고 있었던 아주 미치광이 인간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봤는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살도 더 찌고 얼굴도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절대 유족들은 합의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요. 변호사의 변론이긴 합니다만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 이걸 참작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뭐 참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 있고 지금 매주 한 통씩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왜 쓰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감형될 거 아니냐 불안하신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사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만으로 이렇게 정말 악질적인 범행의 뒤에 또 1년가량이나 시신을 유기했던 그 범죄가 그렇게까지 쉽게 용서받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